고등학교 지구과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성암에 대한 얘기, 주로 마그마 그리고 어떤 판의 구조론, 판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쵸, 마그마로 인한 화성암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은 퇴적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어떤 지지시대, 과거의 그 시대를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적암, 지표의 암석이 풍화나 침식 작용을 받아 생성된 쇠소물, 그리고 물에 녹아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 퇴적되고 다져지면서 그리고 굳어지면서 생성되는 암석이 되겠습니다. 기원에 따라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을 분류되고요. 퇴적물이 쌓여서 그냥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적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 속성작용을 받아야지 얘가 퇴적암이 됩니다. 속성작용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퇴적물이 쌓이면서 아랫부분 퇴적물이 윗부분 퇴적물 무게에 의해 치밀하게 닫혀지는 작용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퇴적물 속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질, 주질 물질 등이 퇴적물 입자 사이에 침전되어 입자들 단단히 결합시키는 고결작용, 이 두 가지를 받아야, 그러니까 속성작용을 받아야 얘가 퇴적암이 됩니다. 그리고 퇴적이 일어나는 장소, 환경에 따라 특징적인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당시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층리, 퇴적물 침강 속도 차이에서 밑에서부터 점점 큰 물질들이 가라앉는 저민층리, 그리고 바람이나 흐르는 물, 파도 등에서 나타나는 연은, 그리고 마지막 건조한 환경에서 노출되어 만들어지는 건열 같은 환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면서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퇴적 환경은 크게 육상 환경, 해양 환경, 그리고 그 사이 연안 환경을 구분하는데요. 육상 환경, 선상지에서는 여감이나 사암, 셀 등이 주로 만들어지고, 주로 사층리라는 퇴적 구조가 주로 만들어집니다. 호수, 여감, 사암, 쉘, 증바람 등이 만들어지며, 점이층리, 연은 건열 등의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사막은 사암, 모래로 만들어진 암석이죠. 점이층리나 연은, 그리고 빙하는 여감은 자갈, 그리고 셰일은 모래보다 더 얕은 진흙, 이러한 암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안 환경은 이제 육상과 해양 그 사이의 환경이 되겠는데요. 삼각주에서는 여감, 사암, 셰일 등이 만들어지며, 점이층리, 연은은 이제 물결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퇴적 구조가 발견되고요. 해빈에서는 여감이나 사암이 만들어지며 점이층리, 연은 등의 퇴적 구조가 발견됩니다. 해양 환경인데요. 대륙봉에서는 여감, 사암, 쉘, 그리고 석회 물질이 쌓여있는 석회암 등이 만들어지며, 층리, 연은 등이 발견되고요. 층리, 쌓인 모양이 그 줄무늬가 가 있는 걸 층리라고 하죠. 점이층리는 아래는 큰 물질,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들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륙대는 여감, 사암, 쉘들이 주로 만들어지며 점이층리가 발견된다고 해요. 자, 이 지질 구조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암석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 양쪽으로 누르는 힘을 받으면 휘어지게 됩니다. 습곡이라고 하고요.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습곡층이라고 하며, 위로 볼록하게 휘어졌으면 배사,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갔으면 향사라고 합니다. 습곡 측면이 만약에 수평면에 거의 수직이다, 그러면 정습곡, 수평면과 기울어져 있다, 경사습곡, 그리고 거의 나란하다, 횡화습곡이라고 부르고요. 얘네가 힘을 더 받다 보니까 서로 끊어져서 어긋나 있기도 해요. 단층이라고 하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 장력을 받아서 상반이 하반 아래로 이동했다, 정단층. 그리고 또다시 아까 습곡처럼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가지고 상반이 하반으로 올라갔다, 역단층. 그리고 이 안반이 수평 방향으로, 어느 하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다, 주향 이동 단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암석에 틈이나 균열이 생기는 전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수축되어서 기둥 모양의 전리가 형성된다면 주상전리라고 하고요. 주로 화산암에서 발견됩니다. 화산암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급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암석들이죠.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로 노출되면서 압력이 줄어들면서 판 모양으로 깨지기도 해요. 판상전리라고 하고요. 주로 심성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노출되면서 만들어집니다. 퇴적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가 다시 퇴적이 일어나면서 공백이 생기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정합인 두 지층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는 부정합면이라고 합니다. 부정합면 경계로 상하 지층이 층리가 나란하다 라면 평행 부정합,
만약에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층리가 경계진다. 예를 들어 뭐 밑에는 습곡이 일어났다, 아래는 습곡이 일어났다가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되고 다시 쌓였다. 경사 부정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정합 면 하부층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한다. 밑으로 마그마가 지났거나 혹은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암석이 변성 작용을 받은 거죠. 난정압이라고 부릅니다. 마그마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그마가 암석의 틈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관입이라고 하고요.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우리는 관입암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관입할 때 주변에 암석 일부가 원래 있던 암석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 유입되기도 하는데요. 포획이라고 얘기하고 포획된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지질 시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앞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서 우리는 이제 지질 시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법칙을 지사학 법칙이라고 하고요. 지사학 법칙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일 과정 원리예요. 조건이 같다면 자연은 현재나 과거나 동일한 자연 법칙과 속도로 변합니다. 즉 현재를 통해서 현재 지층이 이렇게 쌓였으니까 현재도 암석들이 이렇게 쌓이면은 퇴적되면 암석이 만들어지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현재는 과거라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수평 퇴적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될 거고요.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 지층은 위 지층보다 먼저, 즉 오래된 지층일 거예요. 역전 여부는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등 같은 퇴적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화석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입의 법칙입니다. 마그마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서 만들어진 관입암은 관입당한 기존의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겠죠. 먼저 뚫고 지나갈 만한 길이 있어야, 먼저 뚫고 지나갈 만한 암석이 있어야 거기 사이를 뚫고 들어갈 거예요. 관인합 주변 암석은 변성될 수 있고요. 포획암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부정합의 경계로 긴 시간 간격이 있는데요. 상하 지층을 이루는 암석 조성, 지질 구조, 발견된 화석의 종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부정하면 위에는 기존 암석 판편이 남아서 기저여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을 갈수록 더욱 진화된 최근에 등장한 생물들이 화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같은 표준 화석이 나타나는 지층은 같은 지질 시대에 생성이 되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생성 시대나 퇴적 시기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층 대비라고 하고요. 암상에 의한 지층 대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조직, 지질 구조 등의 특징을 대비하여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사암이 있고 저기 멀리 또 다른 지역에 사암이 있다면 뭐 정말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라면 뭐 예를 들어 A 지역과 B 지역이 뭐 어떤 게 좋을까요? 한 자동차랑 10분 거리라고 할게요. 사암이 발견됐다. 같은 사암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대충 이 전후 관계가 비슷할 거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석회암이 발견되었다. 둘 다 똑같은 생물, 똑같은 구성 성분도 있는 암석이 발견되었다. 그럼 대충 얘네가 쌓인 시기가 뭐 깊이는 다를지언정 비슷하게 쌓였다라고 알 수 있겠죠. 이때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는 층을 열쇠층 혹은 건층이라고 얘기하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퇴적되면서도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석탄층 등이 주로 이용됩니다. 화석에 의한 지층도, 화석에 의해서도 지층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같은 종류의 표준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 표준 화석이란 짧은 시기에, 우리 지구상으로는, 지구의 역사상으로는 짧은 시기 동안에 왔다 갔지만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즉 그 시대라면, 지금은 없겠지만 그 시대라면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었을 그런 생물의 화석을 말합니다. 표준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된 지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러한 지층을 대비해서 지층의 또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층의 암석의 선후 관계, 그러니까 뭐가 먼저 쌓였는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뭐가 먼저 쌓였으므로 혹은 어떤 사건 이후에 얘가 쌓였으므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얘가 얘보다 먼저 쌓였다, 얘가 얘보다 나중에 쌓였다를 아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진짜의 나이도 알 수 있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얘가 반감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더 안정한 원소로 얘가 핵이 붕괴해서
더 안정한 원소가 되면서 그 수가 줄어드는데요.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반출하여 붕괴하여 다른 원소로 변하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부르고요. 이때 원래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모원소, 그리고 새로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마다 처음 양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각각. 이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얘기하고요. 온도나 압력 등 외부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절대 연령은 무엇이냐? 이 반감기를 이용하여 광물이나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그리고 그 모원소가 절반 줄어드는데 필요한 시간, 반감기를 통해서 암석의 생성 시기 혹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 연령, 이때 이 암석이 만들어지는 그 나이가 스몰 t라고 하면은, 그리고 반감기 경과 횟수가 m던 경과했고 그 모원소의 반감기가 라지 t다라고 하면은 반감기 경과 횟수 곱하기 반감기로서 우리는 그 나이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이 원소 이 지층이 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모원소밖에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모원소가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t 1회 그 대문자 t만큼 지나는 동안 모원소의 절반이 자원소가 되었을 거고요. 또 두 번 지나는 동안 또 그 절반, 즉 모원소는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남겠죠. 나머진 자원소가 될 거고요. 또 절반 8분의 1, 그리고 8분의 7, 그리고 16분의 1, 16분의 15 계속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 원소를 보면은 238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206짜리 납으로 바뀌고요. 약 45억 년의 반감기를 겪습니다. 즉 45억 년이 지나면은 우라늄 절반이 납이 되는 거죠. 또 질량수 235, 우라늄은 또 207 납으로 약 7억 년이 걸려야 절반이 줄어드네요. 트로늄은 또 납으로, 루비듐도 저게 스트론튬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또 헷갈리네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찾아보는 거죠. 원소 맞고, 아까 PB는 납이 맞고요. SR은 스트론튬이네요. 네. 그리고 TH는 치서름이 먼저 나오는데 토륨이라고 나오네요. 토륨. 자, 칼륨 같은 경우는 또 아르곤이 되고요. 그리고 질량수 14짜리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730년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네요. 그렇다 보니까 반감기가 짧아 주로 고고하게 이용됩니다. 이때 14, 질량수 14인 탄소를 방사선탄소라고 얘기하고요. 뼈, 나무 등 탄소를 포함하는 생물의 유해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주로 고고학에서 얼마나 됐는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얘기했네요. 퇴적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걔네가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쌓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나이를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그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질시대 하나하나 좀 그때 날씨라든가 그때 상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가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